네, 정치여담야담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이 추진됐다가 보류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냐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간접적으로 창당을 하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창당을 본인 뜻과 관계없이 창당을 하면은 그러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간접적인 의사도 없었습니다. 네. 이 알려진 대로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변호인단 네. 중에서 40대 변호인들 중심으로 이제 창당 얘기가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대한민국 정당이 거의 뭐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사실 우후죽순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정당은 뭐 별로 없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당 중심제로 뿌리 깊게 지금 되어 왔는데요. 지난 총선을 한번 볼까요? 비례대표로 정당이 우리 비례대표 출마시키겠습니다라고 한 게 정확히 38개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됐었죠.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가 찍으라는 얘기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윤 어게인 뭐 정당 명의에 아직 이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창당은 물론 뭐 가능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10개의 대의원 수 얼마 확보하면은 창당 요건이 가능을 하지요. 그런데 창당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창당을 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을 다시 한번 붐업시키기 위한 그런 정당이 국민들께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현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옳을 듯합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신당 관련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을 또 변호인단이 냈는데, 자, 윤 대통령의 의중은 이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정치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순수한 정치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잖아요. 경고성 신당 창당이다. 내가 지금 사저로 돌아갔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고 또 나하고 거리 두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탈당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당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에서 지금 창당하고 출마시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이게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건 역시 경고성 신당 창당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호선 논술위원. 그런데 바로 어제라는 시점이 국민의힘이 8명의 후보들을 확정을 해서 경선을 사실상 시작하던 날이었잖아요. 네. 바로 그날에 맞춰서 이런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승훈 변호사님 뭐 경고성 신당 창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포겟미낫 뭐 이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8명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한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기 대선의 이제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대선을 치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대선에 유리한지 이 부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초조함이 있겠죠. 특히 그 4월 4일 파면 이후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탄핵 선고 때까지 사실상 윤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직무정지 상태였죠. 네. 그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에게 힘을 부여해 준 거는 사실은 국정 지지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뭐 한 40%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증명할 길이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떤 그 내가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각인시키고 알게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네.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탄핵 심판 때나 지금 형사 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거를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어게인 신당 창당 소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는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뭐 대통령께서는 내란죄 재판을 받고 계시고 그런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등등은 이제 그 특히 젊은 지지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어떤 그 의견을 표출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해프닝으로 그쳤고 그렇게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공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일순간에 다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일반적인 관측만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동연 대변인, 일단 신당 창당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도부가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격앙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소식이 들을 때 저도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미디어데이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지도부와 어제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야, 뭐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격앙된 모습보다도 그래요? 뭐 한번 지켜보죠 정도가 정확한 워딩이고요.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성,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안 쳐다봐? 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고편적인 성격의 경고성 그 창당 움직이람 그 가능성이 있으려면요. 이른바 윤 대통령 윤심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지금 현직 의원 한두 명을 내세웠을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주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탈당을 하고 창당에 두 사람 정도가 앞장을 서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현실 가능성 이거 면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민주당에서 입장에서야 뭐 표정 관리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안 될 말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손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손해는 안 되는데 참 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집권기간 때도 품격이나 국격을 느껴볼 수가 없었는데 마무리도 뭐 이기고 돌아왔다. 라고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사죄에 가실 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좀 생각한다면 좀 조용히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또는 권력을 다시 쟁취할 수 있을 때,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만 친박연대를 통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대 대통령이 불과하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저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초라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을 명시해서 요구한 건데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되거나 대통령이 좀 문제가 생기면 출당. 이렇게 그 대통령,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8명의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여부가 이 후보들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판단을 할 문제로 국민의힘 정당 문제를 떠났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 또는 출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리는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탈당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어떤 판단 문제다. 그리고 저는 향후 전국 흐름과 탈당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됐다라고 봅니다. 향후 전국이 점점 이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점점 어려운 국면에 빠지고 늪에 빠졌다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국민들 눈에 불편한 관계로 보일 경우에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판단이 어떤 식으로 갈까 우리는 뭐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저 후보들 8명의 후보들이 어제 미디어데이 때도 마찬가지로 각 기자단들에게 탈당 문제, 출당 문제는 일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탈당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제 오늘 연이어 강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탈당 문제는 오롯이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전국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팩트 문제를 좀 짚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나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5년은 그런 그 보도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나는 이기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그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팩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그거는 네. 공식적으로 녹취된 것이 아니어서 뭐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6명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탈당을 뭐 요구하거나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에 나선 셈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후보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후보들이 탈당을 요구하기에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해야죠. 그래서 당의 부담감을 없애줘야 되는데 본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3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지지를 통해서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리두기에 될 시간인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만 빼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거리두기 한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자체가 좀 이상한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은 굉장히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저는 거리두기를 할 것을 좀 제안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정상적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이 솔직하게 보시기는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당에 머무는 것이 이 국민의힘 대선에 이익이 됩니까? 머문다는 게 이제 당적 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호 당원이란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뭐 여기 1호 당원이다, 2호 당원이다 이런 거는 그런 건 없고요. 이 국민의힘 당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1호 당원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는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탈당 문제를 꺼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도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정치판에 뭐 의리, 도리 이런 게 어딨냐라고 또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의리, 도리 이런 것은 정치의 기본 중에 사실 기본인 것이죠. 네. 지금 전략적으로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승리만을 놓고 볼 때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이상의 뭐 단절이란 표현인가요? 네. 예. 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대선 승리만을 보면은 좀 아프지만 완전 단절이 더 가능성을 높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네. 예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같이 일단 동행하는 모습 그렇다고 뭐 당사에 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만 관여를 하기에도 시간과 이런 그 노력이 부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당과는 거리두기 이상의 단절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정권 재창출이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 탈당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즉 전국 흐름이 자연스럽게 매듭을 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